우리 아이가 행동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징후들, 신호들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보호자가 일반적으로 관리, 교육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훈련, 방문 훈련이든 센터 교육이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갖고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법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교육에 대한 진전이 없고 마치 훈련 전문가든 보호자든 벽에 부딪히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훈련 교육 관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우리가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래도 원장님도 이제 많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재활 치료나 어떤 재활 치료만으로 해도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당연히 지금 시급하죠. 통증이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이가 구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훈련 문제인 경우도 많고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전이 없어. 오히려 더 심해져. 이러면은 우리도 이제 지금 재활 치료할 단계가 아닌데 지금 수술하거나 치료 받아야 될 단계. 재활 치료만 계속 한다고 수중 한다고 지금 될 게 아닌 문제가 있고 전문가분이 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전문가한테 오죠. 좀 늦었을 때 오죠. 근데 행동 문제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텍스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가장 언더 다이노스 미스트리트된 질환 중에 하나가 비헤비얼 디스오더, 행동 질환, 행동 장애. 요즘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이에 대한 상담을 많이 이제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린이든 성인이든 때로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단순히 그냥 교사나 상담만 가지고 안 되고 부모의 그냥 훈육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의 좀 심층 분석과 행동 치료, 약물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사람에서는 ADHD,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기타 등등 조울증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려동물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에서 쓰는 진단명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되는 것만 하거든요. 진단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울증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아지들이 우울증 아마 있을 수 있고 우울하다라는 거는 이제 행동학적으로 보이지만 우울증 진단명을 넣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너가 정말 우울하니? 라고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다만 불안장애, 또 강박장애, 인지기능 장애주의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단명에 들어가고 또 두려움에 기인한 공격성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것들이거든요. 2번은 그냥 중등도 이상의 불안,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평소에 불안을 겪지 않더라도 갑자기 한 번에 크게 빵 터지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계속 잔잔하게 지속이 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불안장애 일종 그 다음에 평소 겪을 때도 불안이나 두려움 증상이 과도하게 펑 하고 터지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자기한테 해가 되거나 남한테 해가 될 정도로 공격성이라던가 자해행동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도 일단 도움이 당장 필요하다는 문제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이거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평소에 푹 자는 애랑 쉽게 깨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 사실 8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는 애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어느 시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좀 잠을 많이 못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도 선잠을 자거나 평소에 푹 못 자면 저희도 완전히 그로기 상태, 이제 예민해 있고 초예민 상태고 그게 이제 지속되면 결국 만성 스트레스, 만성 수면 장애에 해당이 되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수면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식욕 문제가 계속 있으면은 그것 또한 전문가의 좀 상담과 분석을 통해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과거 트라우마에서부터 회복이 너무 더딜 때 흔히 말하는 게 병원 트라우마, 미용 트라우마 미용 갔다 오니까 얘가 한동안 진정이 안 되고 스트레스 증상이 너무 오래돼요. 보통은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적어도 수시간 내에서 보통 회복하거든요. 큰 스트레스일수록 시간이 지속되는데 이제 제가 보는 아이들 중에는 수일, 수주 동안 한 번 미용실 갔다 오면 일주일 넘게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혈관 보내도 있고 그럼 보호자인데 일단 건강 문제로 당연히 병원 갔다 오겠지만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얘는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엄청 큰 스트레스고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회복이 좀 더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예시를 들면은 강아지한테 예를 들어 너무 강아지랑 잘 지냈어요. 근데 한 번 강아지한테 물릴 뻔했어.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강아지를 보면은 아예 상호작용 못하고 벌벌 떨거나 도망가거나 공격성을 발현해요. 이것도 트라우마이지만 트라우마에 대한 회복이 보통은 그렇게 오래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회복한다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게 보여야 돼요. 나아지는 모습이 잘 안 보이거나 너무 더디면 그때도 저희도 필요하면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좀 이제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은 행동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런 것이 계속된다면 우리 이우장 원장님처럼 행동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